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휘입니다. 오늘은 퇴직 예정자, 퇴직자, 전직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1인 지식 콘텐츠 창업하기 교육과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크게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모듈, 나만의 지식 콘텐츠 SNS 채널 만들기입니다. 오늘 강좌의 학습 목표는요, 여러분이 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 동영상 강좌를 시청하고 나면은 나만의 지식 콘텐츠 전용 SNS 채널을 만드는 자신감, 그리고 실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모듈 1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교육과정은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를 여러분이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지식 콘텐츠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만의 상황으로, 여러분만의 예시로 전환한다면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 출발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것 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세부 내용 부분은 저희 SNS 채널 운영 경험도 소개해 드릴 거고요. 포인트는 브랜드 만들기, 구체적인 SNS 채널 만들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걸 말씀드릴 거고요. SNS 채널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저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SNS 채널을 만들 거냐? 저희 경험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갖고 있는 그 플랫폼 중에 블로그, 카페, 포스트, 그리고 사업자를 위한 모드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말고 페이스북에 보면 페이스북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카카오, 다음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그 다음에 카톡이죠, 통상. 그 다음에 브런치가 있습니다. 브런치는 블로그하고 네이버의 블로그나 포스트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어쨌거나 다양한 채널 중에 저희 경험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그다음 유튜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콘텐츠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NS가 왜 필요한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죠? 만약 없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노트북도 없고 태블릿도 없고 핸드폰도 없습니다. 상상해 봤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면 있고 없고 차이가 뭘까요? 결국은 SNS, 관계망, 사회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데요. 사람들 간에 엮어주는 관계망의 포털, 이곳에 접속돼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간에 어떤 연결된 상태에서 이야기든 사진이든 필요한 정보들이 이제 오고 가죠. 유통이 되죠. 이런 생활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없을 때는 뭘 어디서 누구한테 어디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구하지 막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필요한 컨텐츠를 SNS를 통해서 내가 접속하고 있는 SNS 통해서 많이들 획득하고요. 또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지식 콘텐츠를 갖고 있는 분들은 SNS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 콘텐츠를 유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가적인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입장에 본다면 홍보와 매출이 실제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SNS 채널에 올렸던 글들이 바로 책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교육과정으로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기술되어 있는 경험들을 실제 유료로 돈을 받고서 그 경험을 원하는 고객한테 노하우를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됩니다. SNS 활용 시 고려해야 될 4가지 원칙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또 달리 SNS 채널, SNS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중에 이미 많은 분들이 해외든 국내든 이야기 책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저희 경험입니다.
그래서 SNS 채널을 갖고서 10년 넘게 사업자로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 요령, 저만의 어떤 그 나름대로 좀 정리된 그런 원칙입니다. 첫 번째가 SNS는 철저하게 사업적인 용도와 사적인 용도로 구별을 줘야 된다. 사적인 용도는요, 저는 카톡만 활용합니다. 카톡은 100% 사적인 영역이 딱 적합하고요. 나머지는 사적인 영역으로, 그러니까 사적인 용도로 쓰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블로그의 개인적인 개인 신상에 대한 거, 경조사에 대한 거, 또는 뭐랄까요, 아주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물론 이슈가 있을 때 이슈에 대한 소견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 서로 의견이 갈리기도 하는데 일시적으로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났다가 그 글을 삭제하지는 않고요. 공개를 바꿉니다. 비공개로. 그래서 지금 보면 제 페이스북에 보면 모든 글들은 사적인 영역과는 특히 어떤 종교, 정치 그런 이슈 될 만한 아주 좌우가 달라지는 의견이 분분히 크게 달라지는 쪽 그런 글들은 가급적 자제합니다. 그래서 특히 메인되는 SNS 채널 중에 자신의 메인이 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사적인 용도와 사업적인 용도를 엄연히 구별하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적인 용도는 카톡으로만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1인 지식 컨텐츠 사업자라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컨텐츠를 생성하고 만드는 것도 저장하고요. 그걸 담은 뭔가 플랫폼이 필요한데 저는 플랫폼 표현 쓰고요. 또는 SNS 채널 중에 메인 되는 것. 나중에 도면이 있다면 홈페이지로 될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정해서 그 안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블로그입니다. 블로그가 메인이 되고요. 글을 올리면 그 글을 네이버 같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포스트라는 또 다른 채널 또는 카페, 근데 또 그 글을 페이스북에 또 페이지, 근데 또 그거를 또 응용을 해서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메인은 네이버의 블로그이다. 제 경우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사업의 핵심은요, 원 컨텐츠 멀티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하나의 컨텐츠를 다양한 디바이스, 기기 또는 채널을 유통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디즈니죠.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디즈니사에서 만드는 것은 영화 편이면은요, 펜시, 문구 등등 관련 상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는 하나지만 영화지만 그것을 컨텐츠로 활용한 펜시나 다양한 것들에서 매출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의 컨텐츠는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컨텐츠로 활용한다면 시너지 또는 부가적인 가치가 충분히 발생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를 메인으로 해서 페이스북 또는 네이버의 카페, 그 다음에 포스트, 그다음에 유튜브 동영상까지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입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메인 되는 SNS 채널에 너무 지나친 광고성 컨텐츠가 보이면 안 됩니다. 제 블로그를 보고서 사업자들이 전화합니다. 블로그 빌려달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불법적인 거겠죠. 그래서 대여기관에 따라서 또는 판매도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일찍 거절합니다. 왜? 내 블로그에는 제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에 맞는 컨텐츠만 올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맛집 같은 거 안 올립니다. 영화 소개 안 합니다. 책 소개도 안 합니다. 오로지 저의 지식 컨텐츠 제가 만든 것만 올려놓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요. 어쨌거나 자신의 지식 컨텐츠가 담겨져 있는 채널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명확해야 된다. 근데 저라면 상업적인 용도의 컨텐츠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신의 지식 컨텐츠를 홍보하는 홍보성 홍보성 글 또는 자료겠죠. 이런 거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안 해주니까. 그런데 타인의 광고성, 내가 아닌 사람들의 지식 컨텐츠를 내 블로그 또는 메인 되는 플랫폼에 굳이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SNS 그 채널에 메인되는 채널에 고객들이 들어왔는데 광고성들이 많아요. 맛집, 뭐 책 또는 뭐 상품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 그럼 신뢰성이 좀 떨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SNS 활용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 아직 SNS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미 하고 계신다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에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를 안 하고 계신다면 부가적으로 해보시라.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양한 SNS 채널을 더 확장해 보시라. 이런 취지입니다. 페이스북과 블로그, 네이버의 블로그를 비교한다면 페이스북이 좀 더 사적인 영역 같아요. 그러니까 지인들 간의, 페북의 친구들 간의 소통의 주제가 비상업적인 것이 많습니다. 물론 그 속에 상업적인 것도 들어가요. 주로 저는 이제 페이스북의 페이지는 상업적 용도고요. 근데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은 저의 그 조금 더 사적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뭐 그 같은 부류끼리 만난다고 주로 사업에 관련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료 또는 뭐 상대방 또는 뭐 벤더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카페라는 게 있는데요. 블로그하고 카페는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블로그는 혼자 운영이 가능한데 카페는 혼자 운영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는 좀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고요. 대신 요령이 있습니다. 내가 카페를 직접 하지 않고 활성화된 카페 속에 나름대로 나의 영역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나의 존재감을 또는 나 자신을 홍보하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카페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포스터라는 게 있는데요. 네이버에는 포스터, 다음 카카오에서는 브런치라고 부르는 건데 책을 출판을 염두에 둔다면 포스터에 집중하신 분도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은 하나의 나의 포스트 안에 여러 종류의 잡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책 안에 또 목차를 또 만들어서 나의 글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입니다. 그 네이버의 그 글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구조가. 그 다음에 전적으로 출판을 염두에 둔 글을 모음, 뭐 싸이월드, 과거의 싸이월드, 그보다 조금 더 그 출판 쪽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또 그 브런치라는 그 회사에서는 좋은 글을 작가에 대해서는 출판 지원도 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지금 블로그하고 사업자 입장이라면 블로그와 브런치 중에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면 좋지만 두 개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블로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책만 안 하면 되겠다. 책만. 그러면 뭐 브런치 활동할 수도 있는데요. 글을 담기는 좋은데 어떤 나의 사업자로서의 홍보 그 다음에 어떤 그 메인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에는 다소 블로그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저희 경험이기 때문에 뭐 반대적인 생각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라면 굳이 뭐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러다 중요한 건 이제 시대가 다양한 SNS의 그 채널이 생겨나고 또 부침하기도 합니다. 뭐 트윗,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국내로 치면은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의 브런치, 뭐 또 있네. 근데 없어진 싸이월드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뭐죠 메신저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그 SNS 소통을 많이 하시는 그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배 따라 다르더라고요. 어쨌거나 점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침은 있을 건데 아직까지 그래도 네이버의 블로그와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 그 다음에 브런치 이 세 가지는 아직까지는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SNS를 활동하고 있으면 SNS 활용한다 그러면은 활동에 대한 거를 리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 가면은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팔로우, 나의 이웃이 몇 명이고 일별로 그 다음에 추이도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지 저는 주로 PC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그 인터넷 주소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저는 네이버 쪽이 많고요. 페이스북에 또 오고 또 유튜브에서도 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방문자의 활동. 그래서 이웃으로 나의 팔로우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그 다음에 기간별로 또는 이제 내용에 대한 것도, 그리고 시간대별로도. 그래서 저는 오전 시간, 출근 전후 시간, 그 다음에 밤 시간, 이 두 차례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 컨텐츠에 대해서 고객이 누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고 있고 어떤 컨텐츠를 많이 보는지, 그리고 나의 고객들은 나의 팔로워 이웃들은, 블로그 이웃들은 어떤 활동을 보이고 있는지를 통계자를 통해서 한눈에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분석을 해야 더 많은 나의 팔로워, 네이버 블로그 이웃을 만들 수 있고 페이스북에 친구를 늘릴 수 있고 브런치에 읽는 독자들을 넓힐 수가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늘어는 나는데 지금까지 제가 블로그 만든 거는 2009년 11월이고요. 지금까지 한 53만 명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시기에 만드신 분들 중에는 200만 명, 100만 명대 이렇게 넘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가치를 조회수 또는 멤버 수 어떤 거로 산출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식 컨텐츠 사업자로서 나의 메인데이는 SNS 채널의 활동성이 어떤 상승세냐 유지세냐 아니면 감소세냐 이런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자신의 내용에 대한 것을 방문자들, 네이버의 블로그 이웃이든 페이스북의 친구든 활동에 대한 것도 리뷰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지식 컨텐츠 생성할 때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지식 컨텐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된다. 브랜드에 맞게끔 계속 꾸준하게 유지돼야 된다. 이게 SNS 채널을 우리가 볼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혼자기 때문에 1인 사업자는 혼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강의하거나 컨설팅 나갈 때 홍보 활동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메인 SNS 채널이 있다면, 플랫폼이 있다면, 자신의 홈페이지가 있다면 다른 일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서 SNS에 노출이 돼서 잠재적인 고객들이 계속 유입하는 거죠. 그 속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매출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인 사업자 자신은 잘지언정 SNS 채널, 메인되는 SNS 채널, 나의 플랫폼, 나의 홈페이지는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이 없으면 1인 사업자로서는 큰 무기 없이 전쟁 치른 것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왕 SNS 채널 만들었다면,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면 꾸밈부터, 내용의 구성부터, 편집부터,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 하위 메뉴, 그 다음에 대문, 메인 페이지에 대한 시각적인 것들, 그 다음에 각각의 글에 대해서 노출되어지는 레이아웃, 등등등 그런 부분을 이제 물론 여기 보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글쓰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SNS 채널은 결국은 동영상이든 글이든 컨텐츠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노력은 필요해요. 그 능력 자체가 지금 더디면은 사실 지식 컨텐츠 사업자로 하기는 쉽진 않은 거죠. 물론 말을 하면은 글로 전환되는 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그걸 활용하기도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노력은 이제 필요하십니다. 블로그 사례입니다. 저는 다음 같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글만 올린다. 너나 잘해서 이 소리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짜가 아니거든요. 지식 컨텐츠 사업자라는 얘기는 나의 지식 컨텐츠, 즉 상품과 서비스로 제공을 해서 대가를 받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 지식 컨텐츠는 누가 보더라도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 컨텐츠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은 나 자신이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변화가 없어, 경험이 없어, 몰라,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지식 컨텐츠만 올려줘야 된다. 그게 글이든
동영상이든. 그 다음에 올리는 글의 일관성 유지해야 된다. 이건 참 두 가지 관점 봐야 되는데요. 트렌드를 읽으면서 트렌드에 맞는 글이 또는 동영상이 또는 정보가 올라야 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의 영역에 맞는 것이 나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HRD 관련된, HRD 직무와 관련된 그런 컨텐츠예요. 근데 갑자기 요리, 갑자기 뭐 스포츠 활동 이런 거랑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HRD 분야 하더라도 저 같은 게 법정 의무 교육, 뭐 CS 교육 이런 부분은 또 다루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부분을 다룬다. 근데 이게 사회적 이슈가 아니야. 그건 뜬금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원격 교육에 대한 게 핫 이슈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제가 할 수 있는 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글을 올리고 영상물을 올려서 저를 또 알리죠. 그때 그것을 강의나 또는 서비스, 자문 또는 뭐 1:1 코칭이든 그런 서비스 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으로 이제 제가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사성 있는 이슈에 맞는 것도 만들 줄 알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꾸준하게 지킬 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상상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공개한다. 해봤어? 이 질문에 yes,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본 만큼 해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누구에게나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지식 콘텐츠화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경험들이 실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고객이 원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안 해본 거를 그거를 한 것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반드시 주장하는 바의 근거를 알린다. 어떤 책을 참고했어요. 어떤 영상을 참고했어요. 어떤 사진을 참고했어요. 출처가 명확해야 된다. 이거는 뭐 법적인 의무사항이죠. 내 지식 콘텐츠가 중요한 것처럼 남의 지식 콘텐츠도 매우 중요하다. 남의 지적재산권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요즘 이거 어긋나면 아주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비방글. 그 다음에 상품 정보 소개에 의해 광고성 글. 그러니까 나의 지식 콘텐츠의 홍보성 글 아닌 다른 것에 대한 홍보, 광고성 글, 정적인 글, 종교적인 글은 배제한다. 블로그는 타인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댓글은 하더라도. 댓글조차도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 광고물, 성인물 광고물 뭐 등등등 다 포함해서 하여간 나의 블로그의 글은 뭔가 정제돼야 된다. 그걸 걸러져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 콘텐츠 사업자라면, 사업자가 되고 싶다면 지식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생성돼야 돼요. 뭐 글이든 동영상이든 계속 꾸준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 매일이든 이틀마다든 또는 뭐 주에 2회든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꾸준하게 글과 영상물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타깃이 명확합니다. HRD 담당자, 그 다음에 강사, 그 다음에 퇴직 예정이나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블로그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이기 때문이죠. 제가 실제 해봤고요. 가장 자신 있고요. 물론 항상 성공만 한 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저는 그 부분을 지식 콘텐츠화 시켜서 그들을 고객을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로 생성해서 지속적으로 블로그에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분야에서 검색을 하면은 제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제 분야 키워드 검색하면은 제게 노출 빈도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에 보면은 타고 들어가면은 제 블로그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고는 어디에서나 메모할 수 있지만 메모하지만 글 올리는 거는 블로그에만 올린다.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를 유지하자는 거죠. 메인으로만 가자는 거죠. 메인에는 계속 축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SNS 채널에도 뿌린다. 연계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에 보면은 그 메모가 있습니다. 메모장에 말 그대로. 그 메모장에 스크랩하는 거, 뭐 동영상 정보, 주소 링크, 근데 저희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수시로 메모를 해서 제 카테고리별로 주제별로 이렇게 방이 만들어 놓고요. 글로 보내놓고요. 나중에 그걸 토대로 해서 또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타겟. 저 같은 경우 지금 HRD 직무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 취업 준비생들에 대한 상담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료로 공개 교육 강좌도 하긴 했고요. 물론 저렴하게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저의 타겟으로 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요청을 하면 응해줍니다. 그래서 전화나 카톡이라면 한 20분 정도는 제가 부담 갖지 않고 흔쾌히 해드리고요. 그 이상 시간에 더 심오한 거, 난이도 높은 이런 상담은 사실은 다 응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큰 시간이 투자되지 않는 그런 상담 요청이라면 다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라면 이런 부분에도 응하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의 블로그는 통계 분석 자료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어떤 글이 어느 시기에 누구한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 블로그가 잘 소개되어지는지 읽혀지는지 블로그의 콘텐츠를 찾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특정한 월의 베스트 5 글 다시 이렇게 공개도 되죠. 그리고 언제 글을 올릴 건가? 글을 써놨어요. 글을 썼다고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독자들, 나의 블로그의 이웃들, 나의 팔로워들이 어느 시점에서 나의 글을 많이 보는지 그걸 염두에 둔다면 그 시간대에 앞서서 준비하면 더 효과적이겠지요. 물론 글을 올릴 때 예약 기능도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카페는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더라. 그리고 이게 멤버제이기 때문에 등급제로 간다면 차등한다면 폐쇄형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오는 카페보다는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의 자격, 등급을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자리를 잡는다면 자리 잡은 블로그에는 광고가 붙습니다. 마치 유튜브에 광고 붙듯이. 따라서 지속적으로 광고가 붙는다면 일정한 수입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카페를 운영하겠다는 부분이라면 복수의 운영자가 참가하는 그런 조건식이 이 카페 운영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카페보다는 블로그에 활용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혼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카페는 활성화가 좀 덜 된 상태입니다. 이거 제일 잘 된 카페는 대개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분야의 유명한 카페에 가보시면 아주 운영의 노하우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제 인사 쪽이기 때문에 인사쟁이 카페, 네이버 인사쟁이 카페를 벤치마킹 하고 있고요. 직접 카페를 제가 따로 운영하진 않지만 인사쟁이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댓글로 제 노하우도 공개도 하고요. 제 글을 올려서 또 제 글을 홍보 또는 그 도움되는 정보를 무료로 자료 공개를 하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식 콘텐츠 사업자가 도움받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는 특정한 나의 상품, 특정한 나의 서비스별로 페이지를 하나씩 만든다면 각각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품 홈페이지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얼마큼 도달되었는지를 피드백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페이지는 나의 상품, 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한 홈페이지로 활용하면 좋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일반적인 이제 타임라인이죠. 뉴스 피드북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는 여러분의 각자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다소사적인 것도 포함을 해서 게재를 하고요. 그리고 주로 소통의 장애입니다. 나의 잠재 고객, 나의 사업적인 파트너, 나와 같은 부류에 있는 유형의 사람들, 어떤 네트워킹의 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직접적인 접촉, 만남은 없더라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이버상의 그 접촉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만남을 실제 만나보면은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명함도 교환 안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이런 느낌 정도로. 그래서 페이스북은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잠재 고객과 이미 고객했던 분들과 나의 그 파트너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조심할 거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친구 맺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친구 중에 또 성향이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애매한데 저 같은 경우는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의 친구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동업, 같은 업종의 잠재곡의 어떤 사업적 파트너,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친구들,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쟁이 붙었을 때는 뭐 감정적으로는 바로 덧글 쓰고 싶죠. 근데 이 경우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지우거나 또는 공개 범위를 숨기기 위해서 남은 보기 위해서 가린다면 한결 더 페이스북의 글은 조금 더 사업적인 관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나만의 SNS 채널을 만든다 그러면 저희 경우라면 메인은 블로그고요. 그 블로그를 활용해서 포스트와 카페와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페이지, 그러니까 원 컨텐츠를 멀티 SNS 채널로 보내는 건데,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인 카페 운영보다는 이 분야,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 가장 영향력이 큰 카페의 일원으로서, 멤버로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글이 여기에도 다 실리고 있고요. 유튜브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모드라는 게 있는데 네이버에서 사업자, 그러니까 사이버상의 명함, 사이버상의 어떤 사업자를 위한 가게 홈페이지, 뭐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유인물, 회사 속의 유인물, 카탈로그 이런 걸 만든다면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사이버상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컨텐츠는 이 안에서 다 여기로 연결이 된다. 이게 전부 다 지금 공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연계성에서 좀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가 없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블로그를 만드셔야 된다. 카페는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나중에 블로그를 활성화가 되고 사업이 좀 활성화되고 그리고 뭔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리고 뭔가 사업자 입장 보면은 고정, 그다음 충성도가 높은 나의 고객 또는 뭐 관계자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카페는 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또 활성화되면 또 광고 붙거든요. 수익이 창출됩니다. 다만 초기에는 그렇게 인풋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다. 포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카카오에 블러치로 보시면 돼요. 출판할 수 있는 출판을 염두에 드는 SNS상의 글쓰기 장, 노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는 그거를 포스트잇이라고 부르고요. 포스트라고 부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동일한 대상자로 해서 포스트에도 같은 글을 블로그에 있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포스트를 또 많이 보시는 분이 있고 블로그 보시는 분이 있는데 뭐 트렌드 따라서는 누가 요즘 블로그 봐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또 포스트 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잠재 고객한테 노출이 된다는 관점에서 블로그에 있는 글을 포스트에 그대로 연계시키기도 합니다. 연계시키는 얘기는 링크 거는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포스트에 맞는 레이아웃에 맞게끔 좀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약간의 편집을 합니다. 모두는 얘기한 것처럼 사업자를 위한 카탈로그, 회사 홍보 카탈로그, 상품 홍보 카탈로그를 전자화시킨 거다. SNS상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카톡처럼 연락도 옵니다. 또 전화도 오기도 하고요. 또 여기를 통해서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나의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 상품에 대한 브랜드가 만들어져 있었다면,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로 검색을 했을 때 많이 노출되는 게 좋거든요. 페이스북은 그 안에 다양한 기능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그다음에 그룹은 소그룹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단체 카톡방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조금 더 큰 거라면 그 안에 세분화된다면은 페이지는 아예 낱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큰 카테고리가 된다면은 그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한번 여러분들 네이버 가셔서 검색을 한번 쳐보세요.
뭐가 뜹니까? 자, 이번에는 네이버에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 여러분의 지식 콘텐츠에 해당이 되는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의 키워드를 하나하나로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뜹니까? 안 뜰 겁니다. 잘. 그렇다면 지식 콘텐츠,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가 된다면 자신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자연인으로서의 이름, 그 다음에 내 지식 콘텐츠의 내용으로만 검색을 한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경험하신 것처럼 노출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출이 되려면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그 브랜드는 상품명이 될 수도 있고 자신만의 별칭이 될 수 있고 사업체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저희 별칭, 상품명, 브랜드, 그 다음에 회사명이 HR 리스트예요. 그래서 HR 리스트를 네이버에서 치면은 제 것만 떠요. 남이 안 뜹니다. 그러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저의 지식 콘텐츠 분야를 검색을 하면은 그래도 HR 리스트가 뜹니다. 상위권에 지금 뜹니다. 물론 시간이 좀 오래됐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사이버상에서는 SNS를 통해서는 제가 노출이 되고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요 네이버에 HRD 또는 교육 담당 또는 성과 관리 또는 직무교육 강사 양성 또는 사내 강사 이와 같은 키워드로 치시면 제 관련되는 글 또는 동영상 주로 블로그와 유튜브 주로 그것이 많이 상위권에 노출될 겁니다. 이제 명함도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는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명함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나왔을 때 2010년 기준으로 한다면 그때부터 사실 저는 명함이 거의 같은 포맷인데요. 내용만 일부 이제 바뀐 거죠. 저는 주소가 없습니다.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갖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1인 사업자니까 일을 해야죠. 사무실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 불편하지 않느냐? 안 불편합니다. 물론 제 자택에 제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실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서 사업에 관련되는 일을 준비하거나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여건, 특히 이제 그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또는 뭐 핸드폰 등등등. 지금 모바일 기기가 또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게 충분하다. 그래서 과감하게 굳이 사무실 주소를 사무실 안 가졌고 당연히 주소를 기재를 안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함 보고서 왜 사무실이 없어요? 사무실이 어때요? 재차 묻진 않습니다. 이거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명함조차도 저희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상품, 이거 소개 들어가고요. 이게 사진 달는 게 좋으냐? 그건 뭐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그 명함에 있는 사람 이름과 얼굴이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이야 블로그가 있으니까 블로그만 그 주소 쓰면은 검색해서 들어오면 누군지 알 수 있는데 혹시나 블로그 초기에는 제가 이제 그 블로그도 잘 알려지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스타일로 만들었는데 뭐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이런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제 스타일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이건 제가 이제 그 만든 거고요. 합성어입니다. HRD 전문가. 근데 이게 나만 사용권의 독점을 가지려면 상표권으로 보호를 받아야 돼요. 대개 이 경우는 서비스표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표 출원이에요. 이와 같은 영역에서 저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저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고요. 이걸 누가 정하느냐? 그 세무서에서 정해줍니다. 업종은 컨설팅 쪽이고요. 여기 공통점은 똑같은 브랜드를 쓴다는 거죠. 회사명, 상품에 대한 저희 상품과 서비스의 브랜드명, 그 다음에 블로그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별칭, HR 리스트. 그래서 제가 동영상 처음 할 때 항상 저는
강의할 때, 인사할 때 HR 리스트 김휘입니다라고 꼭 얘기합니다. 제 별칭입니다. 요거는 돈이 듭니다. 이건 돈이 안 들어요. 이거 대행해 주는 경우 돈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도 뭐 100만 원 넘진 않습니다. 직접 하면은 뭐 몇십만 원 안 되고요. 이것도 기간이 한 10년여 보장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갱신한다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도메인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도메인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도메인 주소를 치면은 그 주소가 저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ww.hrd.com, 그 다음에 co.kr 이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에서 HRD 검색하면 제 것만 뜰 수밖에 없는 구조죠. 따라서 제 사업 분야의 키워드가 겹치는 HRD를 검색하면 제가 많이 노출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여러분이 잠을 자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고요. 일을 하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계속 SNS 채널을 통해서 나와 나의 상품과 나의 서비스, 나의 지식 콘텐츠가 홍보되고 있고 누군가에게는 상품으로 구매가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지금 돋보는 거는 블로그, 페이스북이고요. 페이스북의 페이지는 일방적으로 제 글이 특정인에게, 그러니까 무작위입니다. 무작위로 전달되어지는데 클릭해서 읽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알려줘요. 이 부분도 홍보면에 도움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 검색할 때 모드로 해서 사업체 홈페이지처럼 이게 또 같이 뜹니다. 검색으로.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데, 블로그가 좀 활성화된다면, 많이 블로그 활성화 안 되면 이것도 좀 도움될 수가 있고요. 특히 상품이 많다. 상품이 소개를 많이 하고 싶어. 근데 그럴 경우는 블로그에 상품 광고가 너무 들어가죠. 그걸 막으려면은 모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사실 이건 저 어디 가서 잘 공개 안 했던 건데 우리 동영상 강좌 보시는 분에게만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2009년도 12월, 그 다음에 2010년도 1월까지는 직장 내 인력개발 HRD 부서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생활 20년 차. 회사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블로그를 만들다 보니까 제 글을 이제 써야 되는데 글쓰기가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지식인이라는 것이 네이버에서 지식인을 막 활성화할 때입니다. 지식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를 이제 그래 홍보할 때인데, 저도 이제 지식인에 좀 들어가 봤죠. 이제 지식인이 되고 싶은 거죠.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나의 지식 컨텐츠가 먹히네? 이거를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의 지식인, 사람 인자가 아닙니다. 지식인에 들어가서 보면은 요청사항이 많아요. 궁금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 질문에 일일이 답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글을 써요. 백과사전처럼, 위키 백과처럼 뭐에 대한 저의 생각을 글로 씁니다. 이 안에서. 그럼 심사를 해요. 그래서 통과되면은 제 글이 게재가 돼요. 그럼 그 글이 도움받았다, 도움됐다, 뭐 이런 게 또 은행이 뭡니까? 평가가 되어집니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글을 얼마큼 썼니, 답변을 얼마큼 달아뒀니, 좋아요,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얼마큼 돼요. 이런 것들 통해서 점수가 매겨집니다. 지금 보니까 활동을 안 한 지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한 5년 했고요. 지금은 안 합니다. 블로그로만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누적되어 있는 거로 보면 아직까지는 내공이나 점수가 봤을 때 등급으로는 고소 등급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위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전체 내공의 점수를 봤을 때인 거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다루는 지식 컨텐츠 분야, 지식 컨텐츠 분야에서 보면은 서열이 37위예요. 그러니까 한 5년은 여기 그 활동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37번째의 랭킹이 되고 있는 거죠. 뭐 블로그도 랭킹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여기에 썼던 글들을 반응이 좋네, 반응이 있네. 그 글들을 다시 블로그에 사실은 정리해서
올려서 지금의 블로그가 된 겁니다. 최초는 지식인에서 Q&A, 질의응답 부분에 답 주고 저희 생각을 올리고 검증받고 그런 검증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블로그에 올린 거고요. 블로그에서 또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정의 카페에 글을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나의 지식을 공유하는, 그리고 네이버 카페 여러분이 속하고 있는 분야의 아주 1등 카페 같은 데 가면은 글을 보면은요, 게시판에 글 보면 도와주세요가 많아요. 이거 힘들어요. 이런 거 아는 사람. 뭐 이런 글들이 나와요. 좀 과감하게 그런 글에 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글을 올리고 있고요. 못해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계속 인사정의 카페의 회원들한테 도움되는 글들을 광고 그런 거 없이 비상업적인 용도로 해서 저희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꾸준하게 글을 올리고 있고 또 호응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작점은 블로그 앞서서 네이버의 지식 1 이걸 활용했었다는 것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이거 최초 공개입니다. 자, 여러분이 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 해보세요.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이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과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슈를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와 이건 말도 안 돼, 와 대박, 뭐 이런 느낌 들어요.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식 콘텐츠가 생성이 돼요. 그럼 알리고 싶은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쫄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효과 있습니다.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이와 같은 콘텐츠가 나의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유통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나 이런 솔루션 갖고 있어요. 강의할 줄 알아요. 컨설팅 할 줄 알아요. 글 쓸 줄 알아요. 책으로, 강의로, 컨설팅으로. 결국 상품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러면 대박 납니다. 저만의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그게 홍보죠. 근데 저 이거 할 줄 알아요. 이런 솔루션이 있어요. 강의해요. 책 있어요. 컨설팅 가능해요. 그리고 저가 인사정의 카페에서 활동하듯이 저는 철저하게 여기서 활동은 비상업적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하면 쫓겨나죠.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 콘텐츠에 핵심되는 그런 주제에 그 분야의 최고의 카페나 SNS 채널상에 있어서의 탑되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가입해서 비사업적인, 비상업적인 존재로서 여러분이 참여하고 글을 한다면 여러분을 홍보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가입이 2010년도 3월 25일인데요. 출석은 6,542회를 했고요. 제가 쓴 글이, 저기 글 올린 게 물론 이제 블로그에 있는 글인데 300여 개가 되고요. 제가 또 댓글도 많이 남겼습니다. 362개도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계속 여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신 이 동영상의 교육과정은 1인 지식 콘텐츠 창업하기 교육과정이고요. 여러분과 같이 다뤘던 내용 부분은 나만의 지식 콘텐츠로 담긴 나의 SNS 채널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머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 창업을 하고 싶다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 되고, 드러났으면 그 지식 콘텐츠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만들고 축적되어지고 알려져야 된다. 그러려면 나의 가장 적합한 SNS 채널이 무엇인지 빨리 결정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브랜드도 이제는 정하셔야 된다. 자신의 아이덴티티, 나의 상품에 맞는, 나의 회사명에 맞는 그런 브랜드를 일치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브랜드가 있는 SNS 채널을 만드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도움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